자, 이제는 또 약간 여야가 시각이 다른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통일교 특검인데 일단은 하기로는 했습니다.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도 하는 거는 상수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제 4시 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1시간 반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특검 법안을 각자 내자라고 했고, 결국에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해석을 하면 추천을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또 수사 대상은 누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조금 어렵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좀 내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취재해 보셨어요? 어제 그 여야 지도부가 모여서 논의를 했죠. 큰 틀에서는 그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못내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금방 받아버리네. 이게 좀 질질 끌어가면서 정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받아버리니까 조금 당황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기왕 하기로 한 거 속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갖고 온 그 특검 법안은 말도 안 되는 그 법안이고요. 뭐 추천부터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딱 특정해서 민주당을 겨냥한 특검이에요. 이름만 통일교지. 지금 민주당에서 받겠다는 그 통일교 특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사 종교단체라고 불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통일교가 정치농단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통일교의 정치농단 사건에 대해서 밝히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한국 정치라든지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준점을 잡는 특검이 돼야 되지. 어떤 특정 여야 간에 여당이 많아 야당이 많아 이 싸움이 되면 통일교 특검이 산으로 간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통일교라는 이런 잘못된 정치와 어떤 종교의 만남들의 어떤 이 사이에서 뭐 부적절한 어떤 관계들 맺었던 여야 정치인은 지휘고하는 막론하고 수사 대상은 하되 중요한 건 통일교를 초점을 하자라는 게 민주당.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을 좀 더 핵심에 둔다는 게 큰 차이라서 각자 법안 내서 다시 논의하자. 네. 그런 상황이고 저는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특검 후보자 추천 부분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가져온 건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 네. 민주당은 여야 한 명씩인데 국민의힘을 배제한 부분이고 조국 대표도 참전을 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빼고 거기가 이제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제3당에서 추천하는 걸로 가자 해서 이게 좀 상당히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행정처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이제 폐지가 돼야 될 사안이니까. 아닐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본인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거에 동의를 하느냐, 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포함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그 사이비 이단 논란이 있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 그 본인들의 금력 그리고 본인들의 그 교인들을 동원을 해서 뭐 당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야 가리지 않고. 그래서 뭐 청와대에 자기들의 보좌관을 들여보내야 된다느니 나중에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느니 라고 하면서 그 정교 일치에 정치권을 흔들려는 그 거대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관련된 사람들 여야 모두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죠. 한 사람 구속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사람들 여야 핵심 인물들 정치인들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장관 한 명 낙마했고 또 다른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장 이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한학자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런 논리 그다음에 무슨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논의가 계속 의심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모두예요. 그리고 지금 제3자 저 작은 정당들 여기도 솔직히 관계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로비했다 안 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와 종교 이런 것들이 한 무더기로 가려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손을 떼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다른 제3의 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국은 그 저 대법원이나 아니면 대법원이나 아니면 대한변협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의 악마로 만들어 놨잖아요. 믿지 못하죠. 네,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발표한 걸 보세요. 특검이 그러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재판관 파견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특검이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우습게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특검 분명히 제3자 특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 범위와 대상은 가리지 말고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건 일종의 지연 전술 같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한동훈과 토론하자. 이렇게 해놓고서 정작 하자 그러니까 발 다 빼잖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질질 빼지 않고 오늘도 민주당이 빨리 하자고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야 추천하는 부분들도 받아라. 크게 가자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거 넣어야 된다. 고집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무슨 민주당하고 통일하고 엮여서 어떻게 특검이 됩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거 역풍 맞겠는데 큰일 났네. 지금 조반조반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진술이 하나 특검에서 나왔다고 해서 뭐 이건 12.3 불법계엄이 위헌이다. 그래서 파견하지 마라. 그거는 그 같은 진술이 나온 것이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는 거는 5월 1일에 있었던 그 직접적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에요. 그거는 내부에서도 그건 부적절했다. 국민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행위였다. 그거는 적정하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영배 전 재판관도 얘기하고 내부의 부장판사도 얘기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왜 어떤 배경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직접적으로 실행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특검은 사실 저는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조국 대표든 삼지역이든 어떤 그 다른 3자 아예 정치권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 누구라도 빨리 특검을 임명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통일교를 가지고 앞서도 지금 김정일 체육회사는 민주당에서만 쫙 얘기하잖아요. 나경원 의원님도 얘기해요. 나경원 의원 딱 하나 끼워 넣었죠. 한 명 구속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속됐다. 여야 모두 관련돼 있다. 권선동 의원인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만났냐 안 만났냐. 그걸 왜 물어봐요? 지금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물어봐야지. 무슨 대가가 있었냐 물어봐야지. 만나면 다 구속됩니까? 다 죄질입니까? 이제 그런 논리로 특검을 들어가면 안 되고. 그게 나경원 의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아예 본인이 안 만났다라고 하든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도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 측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측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냐예요. 근데 이것만 우리는 분명히 하시죠.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라는 본인들의 참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선택하기 잘했습니다. 이재명 선택했으면 우리 통일교 작살날 뻔했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뭘 만나요? 누구한테 불똥이 튈지 민주당은 자신 있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제 큰일 났다.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정진상한테 그 주고받으면서 이거 저 대표를 만나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그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정청래 원내대표는 적어도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국민 사과해야 됩니다. 입장을 바꾼 거에 대해서 불과 며칠 전까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걸 바꾼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서영주 그 소장 같은 분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경찰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확 바꿔버리면 그럼 그 사람 나머지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고 국민들은 그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적어도 입장을 바꿨으면 그 바꾼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권당의 대표가 이유도 얘기했고 저는 당황스럽지 않은 게 경찰의 수사를 보고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은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뭐 유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왜 그랬냐면 소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소한 순차대로 가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런 입장이다.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정은 저기서 하는 왜 두 분이 그러세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통일교 특검의 큰 축을 담당했다고 봐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갤럽 조사에서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서 특검 요구가 높았던 것은 대통령이 갤럽 조사 전에 여야 뭐 지위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발언 자체가 지지층을 추동시켰고 결국에 오늘 설명하는 것도 특검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여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당내의 지지층의 여론이 높은데 이거를 거부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정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있나 싶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패스트트랙을 태우면은 그 수기 기간이 있어서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뭐 그건 하여튼 그 대원 측은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공소시효 문제가 있죠. 상당수가 뭐 공소시효 끝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저는 양쪽에서 양당이 빨리 법안 만들어서 그래서 일치하는 부분들은 다 제껴놓고 그다음에 그 딱 뻔한 거잖아요. 수사 대상과 범위 추천 누가 할 것이냐 그것만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수사 대상과 범위는 뭐 솔직히 저는 통일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논란이 된 데는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뭐 여야 정치권 모두는 손을 떼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적잖게 당한 것 같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패스트트랙 얘기를 하잖아요. 패스트트랙이 결국 빠른 게 아니거든요. 합의가 안 될 때 패스트트랙 태우는 건데 제일 정치권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건 여야 합의입니다. 그렇죠. 그냥 합의하면 바로 그냥 일주일 안에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합의하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패스트트랙 하자는 소리는 좀 늦추자 소리로 저는 들리거든요. 벌써 지금 계산서가 좀 꼬이기 시작했는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들어요. 아니 꼬인 걸로 패스트트랙을 따지면 이제 협의도 안 일고의 해놓고 가치도 없다고 아니, 이제 했다가 한꺼번에 뒤집은 그 당이 꼬인 이제 거지. 통일교 그만합시다. 네. 사실 통일교 특검과 그 다음에 2차 종합 특검 요게 약간 엮여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2차 종합 특검에는 이제 뭐 14개 정도 수사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노상원 수첩에 담긴 수거 계획이 도대체 뭐냐 뭐 요거 아직 안 밝혀졌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건 아직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2차 특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이제 그 필리버스터 통해서 물리적으로 좀 의사진행 반영을 할 거니까 좀 시간 걸릴 것 같고요. 근데 2차 특검 필요해요. 이게 뭐 특검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죄를 다 털지 못했는데 그걸 봐주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사법정의의 그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 2차 특검이 과하지 않게 사실상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갈 거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도 요거는 조금 반대하고 나선 게 2차 특검을 바로 가게 되면 중간에 약간 그 기간이 생기면서 그러면 안 된다. 지금 합동수사본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영장도 여기서 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조국 대표 그건 숟가락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본인만 그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그 공간을 비지 않게끔 말하자면 국수본이나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수사는 진행되고 진행되는 와중에서 특검이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건네받는 수수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굳이 뭐 그거를 혼자만 하는 것처럼 거의 공백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론 조국 대표 말에 들을 만한 부분은 2차 특검의 규모가 1차 특검만큼 클 필요는 없다.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 부분들은 아주 집약적으로 해서 구성해서 빨리 이거를 수사를 마무리할수록 하는 것도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은 민주당도 좀 참고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걸로 이제 그 밀어붙이려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그 사실 진실규명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그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2차 특검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다가 손해를 했으니까 두 개를 쌍특검을 같이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 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하나는 정치적으로 뭐 비상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들 또 하나는 종교가 그 정치에 개입을 해서 좌지우려고 했던 이 두 가지 커다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점들이잖아요. 이 모두를 이번 기회에 정확히 규명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덕혁 대표랑 안 마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받는 국민의힘 분들은 거의 없으시니까. 아니 근데 그거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그 민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또 뭐 정당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절연을 하고 윤석열, 김건희가 절연을 하고 이거 우리 확실하게 우리도 진상을 밝히겠다.
그래서 더 이상 비상계엄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가면 돼요. 그럼 국민들이 그래 니들 너희들도 참 고생한다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그게 우리한테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도움이 되는 거지 계속 안 하겠다고 하면서 질질질 끌려가갖고 수적 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 끌려다니면 그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전 최고께서는 현실적이에요. 아무리 주장해봤자 민주당의 의석수로서 통과될 거기 때문에 그래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하자. 이게 현실적인 협상안이지 무조건 안 돼요. 뭐 할 거예요. 민주당이 할 건데. 아니 근데 토크 콘서트에서 인기가 진짜 많아지셨나 봐요. 오늘 김조혁 최고 화팅입니다. 최아리 님이 하셨고 등등등 해서 응원 댓글이 엄청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여기는 주로 내가 두드려 맞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좀 맞아야. 내가 맡고 있어요. 진짜? 네. 왜요? 그냥 원래 잘 맞아요. 그래요? 우리 원래 매바지잖아. 네, 매바지. 욕바지 매바지잖아. 요새 좀 관심이 덜하긴 하지만 그 로저 비비의 가방 수수 사건 잠깐 얘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조혁 대표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김기현 대표가 전 대표가 어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그 중간에서 뭐 예의 차원에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도 있고 근데 또 와중에 내가 그날 그 가방을 받아서 와이프가 뭐 김건희 씨를 만나러 간 날 나는 국회 경내에서 와이프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계속 의혹을 부인하고는 있는데 이게 결제 자체가 또 김기현 대표 정치 자금 계좌에서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당 일에 안에 만난 적 없다 그러는데 네. 또 출입국 예를 들면 보니까 출입 기록은 있는 거죠. 기록에는 네. 온 걸로 돼 있고 해서 사실상 이제 약간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짓 진술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도 맞고요. 사실 그 가방을 반드시 김기현 대표한테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네. 네. 근데 좀 민망한 일이죠. 그 집권당의 대표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이제 원래 4%에 불과했었는데 그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억지로 대표를 만들어줬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잖아요. 그때도 뭐 김장연대니 뭐니 해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무슨 백을 갖다 주고 이러는 것들이 이거 무슨 사회적 상규에 의한 뭐 인사치레였다고 하지만 너무 민망한 일이잖아요. 더구나 대통령 부인인데. 그래서 좀 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한 건 사실이죠. 저는 그 손편지에다가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이라는 스티커를 네, 붙였다는 게 그랬다고 너무 아기자기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다. 뭐 사실이라면.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거를 본인이 붙였는지 아니면 참모가 붙여서 준비해줬는지를 한번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3월 17일 날 국회 경내에 와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긴 하나 최종적으로 그 가방이 정치자금에서 나갔고 그리고 그 가방에 손편지가 준비된 스티커가 붙였다. 이게 김기현 대표나 그 배우자가 이 스티커를 붙여갈 만큼에 대한 그런 꼼꼼함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밑에 있는 직원이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정치자금에서 백화점에 돈을 내도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뭐 하여튼 민망한 일이죠. 정치자금으로 대통령 부인한테 그 로저 비비엔가 뭔가 요새는 하여튼 명품 이름을 하도 그쵸. 전혀 모르던 명품 이름을 전국민 백화점 1층 그래서 학생.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이름 우리가 왜 알아야 돼? 뭐 사창관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되니까 좀 진짜 죄송하고 민망하죠.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기소할 걸로 보이는데 그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너무 많아서 나열도 못하겠는 그 공방의 의혹에 공범이 될지 안 될지가 사실 핵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같이. 저는 100% 공범이라고 봐야죠. 이제 뭐 돈을 받은 걸 몰랐다, 금품을 받은 걸 몰랐다는데 그건 모를 수 있어요. 뭐 부부가 하는 일을 다 꼼꼼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저는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의 무혐의, 그 다음에 그 명품백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와중에 박성재 법무장관과 통화를 같이 했잖아요. 동시에 멀티로. 그거는 뭔가 협업을 늘 같이 해왔던 소리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국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에요. 뒤에서 부의원 역할을 했겠으나.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부의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남편이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공범
어떤 인식과 어떤 그런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공범이라고 하는 게 맞고 금품을 받는지 몰랐느냐가 아니라 금품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몰랐다. 액수는 몰랐겠죠. 액수는 몰랐는데 사실은 알았다. 뭘 받았는지는 알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면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하는 일을 몰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더 몰랐다고 본인은 주장하시니까. 미주알 고주알 그 심지어는 뭐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뭘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말에 따라서 뭐 다른 사람들이 로비를 대통령한테 얘기해봤자 안 되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도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구체적인 액수를 뭐 얼마를 받았고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번에 누가 선물 하나 보내왔던데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안 했다는 게 좀 이상해. 그래서 그거는 뭐 글쎄 제가 뭐 재판관이 아니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도 뭐 이렇게 목걸이나 귀걸이 좀 그거 어디서 났어? 새로운 그래? 거 보면. 뭐 그 가방 어디서 났어? 무슨 브랜드야? 뭐 이러게. 왜 디올만 다 가지고 다니다 갑자기 로저 비비에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